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멘토의 노코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면회했다는 사실 어제 공개한 바가 있죠. 예. 그러자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가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 또 김건희 씨는 오죽하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느냐? 또 서희건설이 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다는 게 대표적인 기사들입니다. 예, 참 이거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국민들의 지금 생각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을 만나서는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마치 전직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 김건희 씨가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발언인데 심평 씨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한탄을 했다면서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심평 변호사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 여사가 하신 정확한 그 워딩은 그렇게 지가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동시에 구속된 부부가 지금 남 탓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탓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받고 주가를 조작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 본인이죠. 예. 누가 주가 조작하라거나 목걸이를 받으라고 협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여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예. 사실상 맹비난을 했고요. 이런 여론들이 있자 김건희 씨 측에서는 한동훈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평 씨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김 씨의 발언으로 둔갑시켜서 왜곡해서 언론에 전달했다.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심평 씨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태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예. 어제도 내내 이게 뉴스가 됐는데 왜 뒤늦게 심평 변호사가 왜곡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심평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의 반박이나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일절 노코멘트 하겠다. 무대응이 방침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측근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들끼리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한 글자 차이라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에 주식 용어를 혼동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낮을수록 저평가됐고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략 1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는 10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 기초 용어를 모를 수가 없는데 다름 아닌 경제 수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논란이 이어지자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착각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PBR을 P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PER은 보통 10 이상이기 때문에 착각했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분이 해명이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PBR, PER 이게 한 글자 차이라서 착각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수장이 헷갈렸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임이나 남이나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순간 착각했다라는 그 해명이 맞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당시 답변할 당시에 주변에서 알려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1.6만큼만 높여도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100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10이라고 알려준 사람들도 그럼 단체로 저 용어를 착각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부가 코스피 5천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정에서 엇박자 나온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춰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더 늘린다라는 이 움직임에 지금 주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예. 논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원래대로 50억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당정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식 기초 용어도 착각하는 부총리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